조선시대 30%가 전 국민의 30%인가 20%가 많이 양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과연 지금 유럽도 보면은 왕 있고 귀족 있고 그 다음에 젠틀맨이라 해가지고가 귀족은 아니지만 좀 돈 있는 사람 젠틀맨이라 해갖고 있고 그 밑에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서열이 나눠져 있는데 이 서열 나눠주는 게 싫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왕, 귀족, 젠틀맨 이게 없어지고 그냥 전부 다 이제 시민 하다가 지금 국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없어진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어떤 과거에처럼 태어나면서부터의 신분은 없어진 것 같지만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는 식으로 지금 막 나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뭐로 추가적으로 더 나뉘느냐 하면 첨단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하고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식당에 가서 패드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패드 쓸 수 없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먹는 차이가 나죠. 정말 싫어. 예. 정말 그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중국에 가면 중국 가가지고 현금 구경을 못했어. 다 페이 음식도 그걸로 다 주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거 아주 지금 초보 단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류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류하고는 이제 수준차가 나면 이 더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런 걸 써야 되니까요. 그 차이가 이제 나는 거니까 과거에는 이제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기술이라는 게 또 하나 더 붙어가지고 더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데 사람들은 이 신분 차이가 나는 걸 싫어해서 혁명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새 사람이 이 체제에 적응하면서 또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신분.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장 높이고 CCTV 설치하고 보디가드 채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봤을 때 보디가드가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보세요. 우리는 공항에 갔을 때에 한쪽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보디가드가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라는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은 어떤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준수는 되되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신분 차이를 은근히 즐기고 선호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하는 데서 내가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과 못 쫓아가가지고 못 쓰는 사람과의 차이가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휴대폰을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자동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배에 관련된 얘기도 지난번에 좀 쭉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항만 시스템이 이제 유비쿼터스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뭐 화물선도 그렇고 여객선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함정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급하게 이제 전쟁이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 동원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게 되면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것들 중에 가장 놀라운 지금 효과를 보는 것이 드론이거든요. 해상 드론. 그래서 해상 드론을 가지고 전력의 열쇠를 지금 현재 이렇게 메꾸고 있는 상황이 지금 와 있고,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런 부분에 진작부터 기술 개발을 해온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난관에 처했느냐면 중국보다 배 만드는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일단 돈도 문제가 있고, 배를 건조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배들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한화에서 만든 무인 수상량이고, 이거는 이제 LIG에서 만든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작년에 그 만든 배들을 가지고 합동 훈련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이제 바다에서의 위치를 누가 차지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드는 항공모함, 이 세력들 간에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해 갈 수 있느냐. 미국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항공모함을 빨리빨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은 능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해도 돼요? 가만두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어선들이죠. 중국에서 오는 어선들. 이 어선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2020년에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동해에 불법 조업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 설명은 나중에 다 하겠는데, 이거 2016년에 날씨 나쁠 때 울릉도 앞에 피해 와 있는 중국 배들입니다. 중국 배들이 날씨 나쁘다고 울릉도 앞에 와 있어. 왜 울릉도 앞에 와 있느냐? 북한에 돈을 안 주고 불법으로 몰래 고기를 잡던 배들이 날씨 나쁘다고 북한 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로 와버리는 거예요. 날씨 나쁘면.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거는 세트로 있는 겁니다. 한 5척, 6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60톤 이상, 60m 이상 되는 배인데, 이거는 15등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이게 15등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배들은 네,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잡는, 배로 보면 최신 첨단 오징어를 하는 배입니다. 이게 싼거리였어.
쌍끌이었으니 이제 쌍끌이였으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쌍끌이거든요. 보시면 배가 세트로 이게 윌슨으로 파악을 해갖고 확인한 거예요. 두 개 나란히 가죠. 두 세트.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배하고 이 배가 세트로 움직인다 하는 걸 위성으로 촬영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쌍끌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진은 이런 배들 때문에 도저히 북한 쪽에서 작업을 못 해가지고 떠밀려 가가지고 러시아 배까지 가가지고 북한의 길이 한 10m에서 20m밖에 안 되는 배들이 가갖고 지금 떠밀려 가가지고 저쪽에서 작업을 했던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산둥 반도에서 배가 제주 거쳐서 대한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왕창 잡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 잡은 것들의 2017년, 2018년 자료를 지금 분석했는데 2017년에 쌍거리가 790척 이상 조업한 걸로 되어 있고 2018년에는 580척 이상이 조업한 걸로 분석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배는 이 형태의 배는 2017년에 100척 이상이다가 2018년에 130척 이상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고, 러시아 쪽에 떠밀려 가지고 고기잡이 한 배들이 북한 배들이 3,000척 이상 이쪽으로 떠밀려 가가지고 조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한 화면에 담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동해 북부 한걸 갖다가 암흑 선단이란 말 그냥 붙인 거예요. 즉 깜깜하다, 내막을 모르도록 해갖고 배가 큰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잡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국제적인 협조 체제를 구성해갖고 인공위성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과 자료들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밝힌 연구 결과인데, 이게 2년간에 5,200억 원어치를 오징어를 잡았다라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벌 피싱 리서치인가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개발원하고 일본에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하고가 2017년, 2018년에 북한 쪽 동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한 결과래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아는데, 이거는 2016년 12월이니까 이 결과 분석에 들어가지 않았는 건데 이미 12월에 이 정도로 배들이 울릉도에 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배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런 형식으로 지나가서 북한 속에 가서 잡았다라는 얘기고요. 주 형태가 보시면 이거는 우리 주문진에 계시는 분이 러시아 수역에 조업을 가면서 이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러시아 쪽에 떠밀까지 와가지고 배를 잡는, 이게 보시면 북한에 영시한 오징어 잡이 배가 러시아의 대표적 경제 수역까지 진출해 오징어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길이가 20m가 채 안 되는데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한 집어등도 많아야 5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매우 장비가 열악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에 진출해 오징어를 부분적으로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먼 바다까지 밀려갔다고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 목선이거든요. 그 전체 길이가
20m가 채 안 된다는 거. 20m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 봐서는 차갑기가 아니죠. 네, 자망이나 이런 거죠. 몫을 걸고 나가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날씨가 나쁘면 넘어져가지고 일본으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심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배들이 밤에 작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17년, 2018년에 고기를 잡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 남한, 이거죠? 사우스 코리아죠. 생산량의 80%가 줄어든 거예요. 이건 뭐냐? 일본 생산량의 82%가 줄어버렸다 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017년, 2018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2019년, 2020년 이렇게 몇 년 그렇게 계속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인공위성으로 추적해가지고 배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이 배들이 어디서 작업을 하고 했는가를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하나하나 전부 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써가지고 한 거죠. 이거는 아까 앞에 봤던 제주도로 몰려오는 중국 배란 사진이라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비슷해가지고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들은 완전히 집을 1층, 2층, 3층 이게 우리나라 배도 너무 따라가요. 이런 정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이 부분들은 중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막 오너가 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시켜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정도의 집어등을 밝히려면은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를 쓰는 발전기. 발전기 기름 넣어가지고 발전기도 돌리죠. 배터리는 안 되지. 네. 저기 전구 하나가 2kW, 1.8kg, 보통 한 2kW. 전구 다마. 하나에? 우리 보통 가정집이 30W입니다. 가정집이 5kW 아닙니까? 가정집 전체 전력 쓰는 게 네, 3kg. 3kg. 근데 저거는 전구 하나가 2kW. 2kW. 이 전구 하나 밑에 있으면 살이 탑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이렇게 뭐다 이렇게 다 쓰고 이거 다 토시 같은 거 입고 작업해야지. 그냥 맨손으로 하면 우리 여름에 확 타듯이 타요. 그래서 전부 다 얼굴 같은 거 다 이렇게 가리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빛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강한 걸 보십시오. 몇 층을 일어나 해놓고 보면은 이 빛의 양이라는 굉장히 강력이 이제 밝은데 주요 논문에 따르면은 빛이 밝다고 오지가 많이 모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의 효과는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점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옆에 등 5개 달고 있는 부품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 밝히나 없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옆에서 조금은 그러면 이제 이런 배들이 성능이 좋은 배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성능이 안 좋은 배들은 아무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공직군수마을이었는데 예, 일본 배들이 불이 엄청 예, 밝았죠 그때. 근데 일본 배가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돼. 예, 이 옆에 있으면 게임이 안 되거든. 거기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그린 불하고 밝은 불하고 고기가 당연히 밝은 불로 가지. 이제 이제 바른 불로 가면서 그쪽으로 모이는데, 근데 사실은 일본 배들은 그 불 밝기 뿐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을 능가하는 것을 구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중국 배들은 그렇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설과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건 못 따라갑니다. 한국 배들이고 북한 배들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지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척이 나란히 하는 쌍끌이고요. 중국 배고요. 여기 비해서 이거는 목선이거든요. 길이가 20m. 그러니까 이런 배 지금 우리 봐도 사람 수 몇 명이 셀 수 있겠죠. 한 10명? 이런 데서 고기잡이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태풍을 또는 날씨 나빠지면 이게 어떻게 견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북한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 쪽에서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저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가 자꾸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되면서 암흑선단이라는 저 말이 다 통용이 됩니다. 주로 중국 배다. 근데 이제 중국 배들이 요즘에 중국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 사람한테 돈을 주고 명의를 사가지고 그 나라 배로 변경을 해서 그 나라에서 조업을 해요. 예. 그렇게 하면 명칭은 그 나라 명칭인데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중국 그대로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배를 가지고 조업을 중국식으로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종종 AIS를 꺼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 땅에서 한국 제주도로 오는 거죠. 서해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중국 배들이 하는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한국 바다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양경찰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옆에 중국을 두고 있다. 일본만 해도 우리가 참 괴롭거든요. 귀찮고. 근데 이제 중국이 또 일본만큼이나 만만찮게 우리에 대해갖고 아주 시비거리거든요. 남발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장 큰 시비거리는 마약이거든요. 지금 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마약 문제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 조폭들에서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만들어 팔기만 해. 그걸 자기들이 미국에 가져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 마약을 만들어 놓으면 태반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마약 애용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정부에다가 마약 단속 좀 해다오 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너한테 안 팔았다.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조사를 해보면 그 루트가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자꾸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조하는 것을 처음에 차단해 달라고 하는데 중국은 돈 되는데 왜?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저 까다롭게 하니까 중국은 한국한테 지금 넘구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에서 한국에 자꾸 마약을 심부름시키는 상황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약을 취급하는 상태들이 지금 많아지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사실은 도박, 인터넷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도 또 옛날에 기록봉이라면서 걱정스러웠고 했는데 법을 더 강화해. 좀 엄청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심각한데 사형 중국이면 베트남. 그래서 불법 도박하는 거하고 그 컴퓨터 이렇게 도박하는 것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애들이 우리 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억 도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못 빠져나올 만큼 한번 탁 들어가면 신기한 세상이 만들어지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지금 단지 중국 배달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 작은 나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다 쪽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걸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각자가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덩치가 작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가 순식간에 무너졌듯이 이 주변의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하죠. 왜냐면 우리 나라가 작고 인구도 작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방어해낼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도 인구 면에서 영 작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더 지금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바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씩 따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집에 있는 식구들, 자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조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쭉 쉬었다가